네,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아까 인간 경영 하신다고 했죠? 변호사님? 아, 죄송합니다. 계속 콧물 저치기 나서 엘로케 하나 먹었습니다. 콧물, 지금 여기 테라스 옆에 앉았더니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네요. 그 집은 봄이네요. 꽃 너무 이뻐요. 집에 꽃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음 경량. 네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 경영 카네기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그 마음 경영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마음 경영 책 안에 그 내 편 만들기, 그리고 2부 말을 잘하면 세상살이가 훨씬 쉬워진다, 한결 쉬워진다, 그리고 3부 기회는 누구에나가 있다, 이렇게 3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일단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이렇게 좀 좋은 내용도 많은데, 그냥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느낀 부분도 하나씩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부 내 편 만들기 중에 100명 중 99명은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판은 쓸데없는 짓이다. 어떤 경우든 비판을 받는 사람은 방어적인 자세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게 마련이다. 비판은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품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으로 인한 원한은 상대방의 의욕을 가라앉게 만들 뿐 조금의 긍정적인 효과도 내지 못한다. 링컨은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시험 비행사인 바프고는 어느 날 300피트 성공해서 공중도교의 쇼를 펼치고 있는데 갑자기 양쪽의 엔진이 모두 멈추고 말았다. 다행히 비행기를 잘 다룰 줄 알았던 후보는 침착하게 대응했고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이 비상 착륙을 성공했지만 기체는 무참하게 부서지고 말았다. 착륙에 성공한 후보는 가장 먼저 비행기 연료를 체크하였고 예상대로 비행기에 휘발유가 아니라 제트 연료가 들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젊은 비행사는 이미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어쩔 바를 몰라 하고 있었다. 자신의 실수를 고가의 비행기가 부서지고 아까운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이다. 정비사가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잔뜩 긴장하고 있을 때 후보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팔을 들고 말했다. 자네는 2번 다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에 앞으로도 매일 내 비행기를 자네가 맡아서 정비해주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난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써보라.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해보라. 그것이 비판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더불어 그것은 동정과 관용과 우애를 길러준다. 하늘도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인간을 심판하려 하는가?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요. 우리 제일 간단하잖아요. 쟤 왜 저래? 나는 안 그런데 쟤 왜 저래? 본인 자신을 모르는 거죠. 저도 그런 소리 많이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석하고 뭐 결정하고 나 마음대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말을 많이 줄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마음을 위한 최고의 비타민은 바로 칭찬이다. 조금 포인트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욕구를 돌아보는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려 애써보라. 그리고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칭찬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잊고 난 뒤에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고두고 간직하고 아끼며 되새겨 볼 것이다. 네, 여기서 저도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칭찬은 뭐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상대방의 좋은 면을 먼저 찾아보려 노력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뭐 복제라고 아메드 복제 사업이잖아요.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복제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다. 칭찬에 정말 인색합니다.
앞으로 남을 많이 칭찬하는 네, 그런 이은아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3번.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인다. 여기 보면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따른다. 저명한 변호사이자 미국 기업계의 지도자인 오웬 영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여러분에게는 멋진 생각이 떠올랐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스스로 떠올린 것처럼 해주면 그 생각을 자신이 떠올린 것처럼 여겨 그 생각을 좋아하고 실행하게 된다. 여기서 느낀 것은요. 이기심을 버리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4번.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보여라. 데어도 루즈벨트 있잖아요. 루즈벨트가 굉장히 이렇게 역사 타인에 대한 루즈벨트가 이게 타인에 대한 관심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원사나 주방장, 식모들 이름까지도 모두 외워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아량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실로 관심을 보이면 상대가 아무리 바쁜 사람일지라도 그의 관심과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주어라. 물론 그런 일에는 시간, 노력, 희생, 그리고 사려 깊은 마음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내가 좀 귀찮다고 상대방을 외면하고 뭐 모른 척하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좀 귀찮고 그리고 무슨 상대방이 뭔가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건 쓸데없는 배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에 이렇게 뭐 상대방에 대해서 뭐 생일을 기억해 준다든가 우리 뭐 카톡에도 보면 그 생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맨 앞장에. 근데 그런 거 보면 한 번쯤 우리 카톡으로도 생일 축하해 뭐 이런 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관심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 역시 나한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야겠습니다. 그리고 5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은 미소 짓는 얼굴이다. 미소에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심리학자이고 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사 유쾌한 상대가 아닐지라도 이미 유쾌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정말 기분이 유쾌해진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자세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세익스피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링컨도 우리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요. 행복한지 아닌지는 생각의 나름입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이렇게 유리창에 딱 지나가다 보면 좀 제가 인상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얼굴도 입을 꾹 다물고 인상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때 가끔 이제 놀라기도 하죠. 무슨 마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턱까지 쭉 내밀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좀 신통스러운 얼굴로 나 스스로가 내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왜 저래, 얘 왜 이래, 얘나 왜 이래, 얼굴 왜 이래, 이런데, 상대방이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더 크게 느끼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는 건 상대방은 더 크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표정 자체를 조금 온화한 그런 표정으로 제가 바꾸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이름을 기억해주면 마술이 일어난다. 이게 아까 뭐 루즈벨트도 뭐 정원사 뭐 그 주방장 뭐 식모 이런 사람들 이름 다 기억하고 했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상대방이 나를 기억을 해주고 뭐 이은하 씨 어쩌저쩌는데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속으로 얘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조금의 그런 상대방에 대한 그 포인트나 그런 관심사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은 기억을 하면 나한테도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좀 기억해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진코염을 많이 먹어야겠다.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7번. 대화에서는 70%를 듣고 30%를 말하라. 경청하는 태도는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의 하나이다. 네,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항상 내가 먼저 막 더 많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더 많이 말을 하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경청을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좀 더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대한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얘기를 하는지 먼저 관심과 귀를 기울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번, 난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갖게 하라.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집중하면 그는 자신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신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생각해 준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라. 이것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은 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신뢰가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관심이 뭔지, 장점이 뭔지,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9번, 논쟁에는 승리자가 없다. 당신은 마음에도 없는 승리를 원하는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오를 수도 있고 적어도 말다툼의 한 동안에는 100번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논쟁은 결코 논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논쟁은 이제 재치와 수완, 하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에서 없어지는 법이다. 여기서 보면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저도 굉장히 그런 게 커요.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하고 생각이 나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고, 그리고 틀리다가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거고요. 예, 그게 굉장히 큰 실패이자 실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서 느낀 게 말싸움 막 이런 거 따지고 묻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건강하려는 마음, 네, 그걸 하면은 조금 더 성장되는 이은하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좀 너무 길어서요. 오늘 여기 9번까지 하고 다음에 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책을 읽고 발표할 생각을 왜 하셨을까요? 아,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아메를 시작하고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 겉으로는 그래? 뭐 이러지. 얼굴 왜 이렇게 빨갛게 나오지? 그래 뭐 이렇게. 그렇지만 속으로는 좀 약간 이런, 네가 한번 떠들어봐야 뭐 진짜 그런 그 자뻑이나 이런 거에 많이 예, 쌓여 있었죠. 근데 그 하다못해 나한테 제일 가까운 우리 저기 박상규 씨나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보잖아요. 우리 서현식 교사님도 그렇고. 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 상대방들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먼저 캐치를 하고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오래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둔감해지고 이렇게 좀 제 자신이 미련스러워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닫고 내가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지 않고 공감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럴 거라는 걸 굉장히 이렇게 요즘 들어서 예,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박상기 씨도 제일 가까웠죠. 옆에서 제일 많이 보고 물론 이렇게 뭐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올 때도 뭐 이렇게 잘 못 볼 때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부터 그리고 우리 가까운 스폰서님이나 서영수 리더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뭔가를 내가 먼저 뭐 말하고 싶은데 이따 몰래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하니까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그게 결국은 다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줄을 끊고 쓰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다 거의 이렇게 나의 고집만을 뭐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닌 무슨 말을 그런 해? 이제 그래 나 이은아야 나 이은아 맞아 이은아 맞는데 상대방은 이무종이야 서현숙이야 박상규야 이것도 제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어머니 잠깐 마이크 켰었는데 오늘 얘기 들은 거에서